김동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거래량이 한 100만 정도 됐고,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 이제 4만 원도 넘어가면서 4만 원을 다시 안착 시도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7만 5천 주 정도는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공매도 헤지 펀드들의 상당한 물량들이 계속해서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공매도 환매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가남신약 제휴가 신청에 대한 날짜가 다시 다가오니까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환매수를 미리 땡겨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가남신약은 결국 승인은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이번에 클래스 1 받으면 승인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또 클래스 2가 받으면은 또 CRL을 받을 확률도 있어서 이번이 아니고 또 다음에 또 승인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물량으로 승인까지 승부를 보는 거는 리스크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1차 목표가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줄이고, 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한 40에서 50% 정도 계좌에 HLB 비중이 40에서 50% 정도만으로 승인의 승부를 보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남 시장 규모가 굉장히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30년에는 뭐 10조가 넘어갈 것 같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에 원래 리보병용 간암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게 지체가 됐어요. CRL 2월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회사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도 리보병용 간암치료제를 능가하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아니라도 승인이 난다든가 내년 초라도 승인이 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예, 점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자, 먼저 회사에서 지난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 때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암 환자 어, 사망률 추이가, 이게 간암 상승 사망률만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이제 폐암이나 뭐 유방암, 방광암 이런 것들은 사실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됐거나 줄어드는 추세지만은 간암상 사망률만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마땅한 치료제가, 확실한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병용 간암 치료제가 그래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성장 기간 23.8개월이라는 획기적인 그러한 OS 값으로 가장 지금 데이터가 잘 나왔고 임상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FDA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에서도 최대한 이게 항소하고 엘레바하고 자기들 FDA 규정에 따라서만 CMC 실사만 통과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요. 2022년도에 2.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3조 정도 됐었다. 3조. 3조. 근데 2030년에는 9.3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근 10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10조가 넘어간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HLB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이 돼서 11월이나 뭐 내년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승인이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점유율 50% 이상, 이 50% 이상은 충분히 점유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030년대 10조면은요, 10조면은 여기서 리보병용 간암치료제가 매출이 5조만 잡아도 여기서 영업이익이 80%, 9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4조, 4조, 3조에서 4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30년까지는 다른 또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나올 때까지는 시장 점유율 50%만 점유해도 매출액이 5조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5조가. 그죠? 그래서 향후 굉장히 시장은 밝다. 왜냐하면 간암치료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리보병용 간암치료제가 승인이 나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2023년도 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슈의 치료제가 70%를 장악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15% 나머지 기타. 근데 이제 로슈가 이게 부작용이 많다라고 이제 에, 그 환자들한테 아니면은 이런 전문의들한테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1년 만에 1년 넘게 2023년 11월 기준에 52%로 줄어들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대신 풍선 효과로 25% 늘어났고. 근데 이번에 옵티보 여보이가 새롭게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옵티보 여보이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 25% 정도. 왜냐하면은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옵티보 여보이 부작용 심하죠. 그 다음에 로슈 치료제도 부작용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자가 없어요. 지금은 강자가 없다. 근데 리보병용 간암치료제가 이번에 딱 승인이 돼가지고 시장에 에, 그래서 팔리기 시작하면은 시장 점유율 단방에 50%가 넘어가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그 리보병용 간암치료제는 승인이 된다. 이번에 승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클래스 1 받고 단방에 9월달 제가 신청한다면 11월달 승인이 되면 최고죠. 베스트가 되는데 뭐 클래스 2를 받고 내년 초에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100%를 확정적으로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 이번에 승인이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이게 저는 승인 확률이 높다고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승인이 연기될 수도 있고 이번에 3차에서 또 4차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FDA에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이번에 3차 CR의 세 번째 재심사를 신청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을지 아니면 다음에 네 번째에서 승인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승인의 승부를 거는 건 좋은데 몰빵으로 승부를 걸지는 말자. 비중 뭐 여러분의 계좌의 40% 50% 정도는 그 정도만 막바지 마지막에 예? 승부를 보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권고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비중이 뭐 한 80%막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수익 실현해서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한 40% 50% 가지고 승인의 승부를 보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 자, 외국인들이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79,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이 54,000주 매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제휴가 신청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제휴가 신청이 올 연말에 11월, 12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들 환매수를 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음 주라도 제가 신청할 수도 있고 9월 달에는 거의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제가 신청을. 그러면은 지금 몇 주가 안 남았어요. 2주. 그죠? 2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신청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꾸 저점에서 이렇게 환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제어가 신청이 했다라고 이제 공지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강력하게 뛰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뭐 7만 주, 8만 주 이렇게 국매들이 환매수를 하지만은 순식간에 40에서 한 50만 주씩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오면서, 그죠? 급등이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빵 터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이 매수를 해서 자기들 물량 확보에 나섰는데 갑자기 저희가 시청을 하게 되면 물량이 확 들어와 버리면서 주가 급등이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어쨌든 기대를 하셔라. 제어가 신청이 곧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40회차 300억 어제 공시가 나왔죠. 전환사채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진양권 회장이 30억을 자기도 투자했고 어, 그룹사 자회사에서 나머지 270억을 투자를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에, 어떤 그 우려 우리가 재무 구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해소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매들은 지금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회사를 깔래야 깔 어떤 재료가 없어요. 약으로도 깔 수가 없죠. 약은 이미 비모 실사 끝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임상이 끝났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건 항서제약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제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매들이 그거를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거를 자꾸 뭐 깔려고 해도 이게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뭐 재무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회사를 안 좋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물량을 싸게 매집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안 좋은 재료가 지금 나올 게 없으니 앞으로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나올 게 없다. 근데 제휴가 신청만 남아 있다. 제휴가 신청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 일단은 급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목표가에서는 비중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한 뭐 30%, 30에서 한 40%를 매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승인의 나머지는 승인의 승부를 보자. 비중 나머지 뭐 40에서 50%. 그죠? 승인의 승부를 보자. 승인이 될 경우에 2차 목표가가 또 있어요. 2차 목표가. 이거는 제가 문자 리딩 받으신 분한테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승인될 경우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급등이 나와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FDA에 제어가 신청을 한 다음에 회사에서 그 다음 후속타가 이제 유럽의 EMA 유럽 EMA에 NDA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은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있어요. FDA 신청한 다음에 제가 신청한 다음에 유럽 EMA에 또가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은 재료가 굉장히 지금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다만 대응은 좀 하자. 그죠? 1차 목표가에서 비중 이 정도 줄이고 나머지 2차 목표가 승인의 승부를 보면서 2차 목표가 남은 비중으로 승부를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 리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